안녕하세요. 황금 언니입니다. 4월 13일 수요일 레포트들 읽고 공부한 내용들 공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기사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인수위 문정부 탄소 중립 그대로 가면 2050년에 전기료 5배로 오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크라이나 장기화로 4%대 물가, 2%대 성장 우려, 경제 적색 경보, 덩치 키운 저축은행, 대출의 질은 갈수록 나빠졌다. 네 번째, 리커창 중국 총리, 코로나발 경제 타격 우려, 일주일도 안 돼 세 번째로 언급했다. 해외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CPI 긴축 우려의 하락, 다우 0.26% 하락했다. 미국 3월 소비자 물가는 3.5% 올랐다. 41년 만에 최대치다. 블레이너드 CPI 발표 직후 신속하게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네 번째, 러시아 국영철도 디폴트 판정됐다. 다섯 번째, 노키아 러시아에서 철수, 기존 네트워크는 유지하겠다. 라고 전일 국고채 금리는 하락 마감했고 1달러 원은 전일 대비 3.1원 상승한 1236원으로 마감했다. 그 다음에 유가, 원유 같은 경우에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가 다소 완화되고 오펙이 러시아 원유 손실분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는 상승했다. 금은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다. 종목별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인하가 정부로 일어나 시설투자 세액공제 20%로 상향 추진, 세대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대책 마련, 신용량 해소에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 국가안보 자산으로 집중 관리, 공장 신증설 속도 낸다. 싱하 롯데케미칼 전기차 배터리 소재 승부 건다. 이번에는 분리막. 그 다음에 탈원전 백지화의 원전 사업 기지개, 두산이어 SK 삼성중공업도 뛰어든다. 현대건설이 20개 현장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50사건을 적발되었다. 그 다음에 한미약품, 바이오 신약, 롤론틱스, 미 진출 마지막 관문 진입. LG생활건강, 개미 올린 공매도 영국계가 주범이었다. 그리고 쿠팡은 1분기 국내 커머스 결제 추정금 네이버 제치고 1위 했다. 롯데는 프리미엄 뷰티 시장 공략해서 온앤더 뷰티를 출시했다. 롯데마트볼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중단해서 바로 배송에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다. 게임주 관련해서는 7개월 만에 중국서 판우 발급 소식에 강세를 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00억 투자한 롯데 본격 협업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S글로벌 EU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에 1연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고 거기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미국 근원 물가 둔화, 다행스럽지만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 감안해야 라는 제목이고요. 3월 물가 급등했지만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한 근원 물가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 지수를 제외한 근원 물가가 시장 예상을 하회했다는 뜻이 어떤 건지 보면은 일단 물가 자체는 이렇게 많이 오른 걸로 확인이 되지만 이렇게 근원 물가는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말이고요. 주거, 중고차를 제외한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소폭 이렇게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원 물가 2달 연속 하락하고 재량 소비 항목의 가격 상승률 둔화에 수요는 약해지는 모습이다. 근원 물가가 연속으로 이렇게 2달 연속 하락을 하고 재량 소비 항목으로 의류, 오락, 교육, 통신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 항목이고 그래서 소비 항목이 지금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수요가 약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고차 가격 영향이 컸던 3월 근원 물가 상승률의 하락이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물가 상승률을 분해해 봤을 때 에너지와 식료품의 기여도는 0.9%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0.8%나 차지하고 식료품은 0.1% 차지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중고차는 마이너스 0.2%에서 중고차 관련된 물가가 굉장히 떨어진 거 마이너스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근원 물가가 지금 떨어진 것
원인이 중고차 이게 0.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0.2%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근원 물가가 지금 떨어진 거다. 그래서 약간 이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더 빠른 긴축 필요성 제동 걸렸으나 그렇다고 긴축 전망 후퇴만큼 강하지 않았던 신호다. 그래서 더 빠르게 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은 떨어진 걸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긴축에 대한 방향성이 전환이 됐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시장은 이미 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방 기금금리 전망에서 5, 6, 7 연속으로 50bp 인상을 이미 반영을 한 거 이렇게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포트도 3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관련된 레포트고요. 3월 소비자 물가의 어린 표시 보이는 소비 둔화 조짐과 투자자들의 마음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살펴보자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둔화의 조짐이 확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 그래프상 멀어지는 소비자 물가와 근원 소비자 물가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소비자 물가는 1.25인데 여기서 보면은 근원, 그러니까 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0.32에서 이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품 관련해서도 물가 기여도가 크게 높아진 에너지 그리고 꾸준히 높아지는 식품에서 지금 보면 에너지가 이만큼 기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품도 요 정도인데 요게 지금 증가하는 추세다 꾸준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지만 이 두 개를 제외한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지만 이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소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차 트럭 물가가 하락했는데 여기 보면 유일하게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게 중고차 트럭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근원 물가 자체를 내리누르는 영향으로도 작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주거 위의 항목의 근원 CPI 변화의 기여도는 안정을 찾는 중이다. 해서 주거 이외의 항목은 이제 안정을 찾고 있다. 그다음에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상품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다. 그래서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이 상품 쪽은 이미 이렇게 하락한 모습, 노란색이 상품인데 하락한 모습, 그 다음에 서비스 쪽은 그래도 소폭 약간 상승한 모습 이렇게 해서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상품 물가는 전월 대비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띈다 해서 그래서 이번 발표를 인해서 통화 긴축이 지금 생각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완화됐다. 이런 우려는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가까운 경기 불안과 먼 통화 정책 기조 전환의 희망 사이에 투자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우려가 높아지면 주식 비중도 줄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투자자들은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이지 않고 있을 아직 경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년에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기대 때문일 수도 있을 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중립 수준까지 올려놔야 그 다음에 어느 방향이로든 인하든 인상이든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암시했을. 그래도 연내 정책 전환 가능성은 극히 낮고 여전히 경기 우려와 통화 긴축 경계심은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그 원인과 금리차 역전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레포트입니다. 일단 상하이시 정부 락다운 조치 일부가 완화가 됐고 리커창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서 주식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리오프닝주 증권 보험주가 이제 급등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거를 경기 침체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부양 의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 이런 거를 확인시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다시 급등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로 미중 10년물 금리차 명목 실질 기준 모두 다 이제 4회에서 5회 정도 역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있고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거 이게 지금
최근에 4회에서 5회 정도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맞았고 지금은 틀린 이유 해서, 예전에는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은 자금 이탈이 된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2022년 현재는 조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첫 번째는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국 경기 개선과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안정에 초점을 줬다는 점에서 자금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으로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발 리스크가 중국 정부의 제어 범위 밖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제어 범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락다운 같은 조치들은 중국이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원인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고 보는 점. 마지막으로 부양정책 발표 기대감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무역 분쟁,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지속해왔고 올해 인프라 투자 중심의 재정 확대 기조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해서 중국이 지금 부양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이탈의 우려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단기 변동성 국면은 지속될 것이나 증시 하방 리스크가 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리포트인데요. 중국 락다운 확대가 미치는 산업별 영향에서 지금 락다운이 미치는 산업이 있는데 그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고 자동차 산업 중에서도 두 개로 나눠지는데 내연 기관차 관련해서는 이제 안 좋을 거다. 근데 전기차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리포트입니다. 왜냐면 지금 락다운 지역 자체에 상하이시가 있는데 이 상하이시에 자동차 공장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보면은 중국 봉쇄 조치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자동차다. 상해, 길림 그리고 광동까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유 자동차 기업이 있어 대규모 산업단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번 봉쇄 조치로 인해 2분기 자동차 판매량 부진은 불가피하다. 다만 현 상황의 방역 단계에서는 내연 기관차에 영향이 집중되는 반면 전기차 시장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내연 기관차는 이제 둔화가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일단 상해 공장이 위치한 테슬라와 그다음에 니오, 상해 지역에 부품 납품 업체가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두 곳은 생산을 중단을 발표했다. 그 외에 전기차, 자동차 공장들은 이제 여기 상하이시 말고 다른 지역에 이제 퍼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21년 판매량 탑5 기업이 비아디와 상해자동차, 장성자동차, 광주자동차는 광동성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소재 공장도 상해 외 지역에 주로 위치해서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니오 자동차의 생산 차질 문제는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의 약 0.7%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들이 미치는 영향은 이제 미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